y는 ax 제곱에 플러스 bx 더하기 c가 되는 거고 이차 함수의 이제 초입 단계부터 일단 봅시다. 초입 단계 뭐야? 얘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 단계 끝났잖아, 맞지? 위볼이냐 아볼이냐, 맞죠? 위볼이냐 아볼이냐 끝났잖아요, 맞죠?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얘는 아래로 볼록하고 얘는 위로 볼록한데 뭐니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게 뭘까? 그렇죠. 뭐니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건 그래프입니다. 뭐니뭐니 해도 그래프고 이 함수에서는 그래프에서 가장 이제 두드러지는 특징이 뭘까? 라고 얘기하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축이 있다는 얘기야. 축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축이 존재한다는 얘기고 이 축은 외워둡니다. 외워둬야 될 건 외워줘야 됩니다.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됩니다. 자, 나는 이렇게 얘기해요. 마이너스 2a분의 b 이거 한꺼번에 계산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 그래서 먼저 마이너스 a분의 b를 생각합니다. 마이너스 a분의 b가 뭐죠? 합입니다. 합을 2로 나누는 거예요. 합을 2로 나누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합을 2로 나누는 겁니다. 자, 연습 한번 해봅시다. 채워야 되거든, 본인이. 뭐야? 뭐 적어야 되지? 4x 더하기 1은 y. 합 얼마인데? 2죠. 그걸 2로 나누는 거야. 1입니다. 오케이? 됐어요? 합이 2입니다. 그리고 합을 먼저 하고 2로 나눕니다. 그냥 2분의 1 해주면 되겠죠. 이게 1이 얘가 뭐다? 축입니다. 자, 그러면 축을 먼저 그리고요. 축을 먼저 그려놓고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을 그립니다. 미안해, 정신 나갔나봐.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아니죠. 위로 볼록하죠. 위로 볼록한 포물선입니다. 자, 위로 볼록한 포물선입니다. 자,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니까 이렇게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그려집니다. 됐죠?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그리고 1을 잡았으니까 기억나지? 얘들아, 1 적는데 1 적고 1 대입하고 이거 꼭지점에 y좌표 계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대입하고 2차항까지만 계산해서 부호 바꾸고 상수항 더해주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2차항까지만 계산합니다. 얼마죠? 마이너스 2 나오지. 그 부호를 바꾼다고. 2죠. 그 2를 1이랑 더한다. 그래서 답이 3입니다. 됐어요? 이렇게 계산한다는 얘기야. 복잡한 계산일수록 얘가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계산이 단순한데 이것까지 계산 안 해도 되니까. 됐어? 그래서 자, 축 외웁니다. 얘는 암기합니다. 암기하시는 거고, 그리고 암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꼭지점에 y좌표 있죠. 꼭지점에 x좌표죠. 얘가 x좌표입니다. 꼭지점의 x좌표가 얘가 됩니다. 근데 꼭지점의 y좌표는 어떻게 구한다고? 자, 꼭지점의 x좌표를 어디에다가만 2차항에 대입한 2차항에 대입합니다. 2차항에 대입을 하시고 부호를 바꾸고 제일 마지막에 뭐 한다? 상수항을 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절차입니다. 됐죠? 그래서 꼭지점 좌표 잡고 꼭지점 좌표 잡으면 그 다음에 뭘 그려준다? 축을 그려줍니다. x축 뭐죠? y = 0입니다. y축 뭐죠? x = 0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자, x축 뭐죠? y = 0이니까 3보다 아래쪽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y = 0이라고 표현할게. 자, x축 뭐죠? x축은
x 이퀄 0입니다. x 이퀄 0. x축이래. y축은 x 이퀄 0입니다. 0을 집어넣었을 때 1 나오는 거니까 자 여기에서 이렇게 0 집어넣으면 되겠죠. x 이퀄 0인데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네. x가 0인 부분에서 생각을 해야 돼. 0 집어넣으면 1 나오니까 여기 0 집어넣으면 1 나온다.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앞으로 계속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웬만하면 축은 제일 마지막에 그리는 겁니다. 축은 안 그릴 때도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많은 걸 했다. 여러분 많은 거 했습니다. 됐죠? 연습하시면 돼. 연습하시면 돼요. 자, 조금만 더 해봅시다. y 2분의 1x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x 더하기 1이 있어요. 자, 얘 계산 한번 해봅시다. 해볼까? 합부터 축이 x는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합을 먼저 하고요. 합을 먼저 해요. 자, 합을 먼저 하시면 그 결과가 얼마 나온다? 2분의 1입니다. 그걸 다시 2로 나눠줍니다. 2분의 1을 2로 나눠줍니다. 오케이? 복잡한 거. 4분의 1입니다. 그래서 x 이꼴 4분의 1을 축을 4 그리세요. 먼저. 그리고 아래로 볼록합니다. 됐죠? 꼭지점의 좌표 y좌표를 구해봅시다. 오케이? 꼭지점의 y좌표 어떻게 구한다고? 4분의 1, 4분의 1 집어넣으면 16분의 1이고 거기 2분의 1이 곱해지니까 32분의 1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이유 알죠? 부호를 바꾸란 얘기야. 그리고 나서 더하기 얼마 해주라고? 상수항까지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얘들아, 만약에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변화시켜서 하면 죽어. 뭐 그 정도로 좀 고통스럽다는 얘기예요. 고통스러울 거예요. 고통스럽지 않은데요. 해볼까? 고통스러운지 안 했지. 아니 내가 왜 하고 있지? 반의 제곱 뒤에 있어야 되겠죠. 반의 제곱이니까 반이 16이죠. 맞죠? 반의 제곱 있어야 되겠네. 맞나?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로 묶어내면 4분의 1이죠. 4분의 2분의 1이죠. 그렇죠? 됐죠?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 반의 제곱이니까 16분의 1이 들어가요. 16분의 1이 다시 빠져야 되겠네. 그럼 16분의 1이 다시 빠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32분의 1 될 거고 더하기 1이에요. 자, 요거 얼마가 됐다? x 마이너스 4분의 1이지. 안 하던 짓 하니까 잘 안 돼요. 오케이? 그렇지? 똑같아요. 값은 동일하겠지만 중간에 이제 안 하던 짓 하면 이렇게 실수 많을 수도 있고. 오케이? 됐어? 그래서 이렇게 됐죠?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요 지점이 32분의 31입니다. 자, 왼쪽에 누가 있나요? 왼쪽에 x 이퀄 0이 있습니다. x 이퀄 0. x 이퀄 0이다라는 y축 하나. 0을 딱 집어넣잖아요. 1입니다. 0,1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32분의 1이니까 여기 y 이퀄 0이 여기 있겠죠. y 이퀄 0이 여기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y 이퀄 0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 그려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프 그리는 방식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x축과 y축은 마지막에 그리는 거고 마지막에 그리는데 굳이 그리지 않더라도 풀리는 문제도 많을 거예요. 앞으로. 오케이? 됐어? 개형이 더 중요합니다. 꼭지점의 위치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니까. 자, 이제 봅시다. 뭐를 좀 볼 거냐. 여기까지 봤지? 여기까지 봤어요. 근데 내가 그냥 단순히 x축과의 교점이 궁금한 거야. 단순히 그냥 내가 이 포물선을 딱 봤는데 x축과의 교점만 그냥 단순히 궁금한 거야. 저것만 궁금한 거야. 궁금해한 이유들도 나중에 다 있습니다.
자, 근데 봐. 다시 한번 볼게. x축과의 교점을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 우리가 직접 그리면 되잖아. 직접 그려도 되잖아요. 직접 그려도 되겠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맞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x축과의 교점을 좀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인데 x축의 특징이 뭔가요? y가 얼마인 녀석이요? y가 0인 녀석이에요. 맞죠? y가 0인 녀석이야. 그러면 내가 잘 들어봐. y는 ax 제곱 bx c라는 2차 함수가 있는데 얘가 여기 있는 포물선 위에 y좌표들이 쭉 있을 거란 말이야. y좌표들이 쭉 있을 텐데 이런 지점들은 0이 있는 지점이 두 개가 나오는 거잖아. 그럼 봐. x축과 만난다. 그러면 y 꼴 0과 y 꼴 0과 y가 0인 순간을 찾아버리면 되는 거야. y가 0인 순간에 x값을 찾아버리면 된다는 얘기다. 맞죠? 여기는 y가 0인 순간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해주면 된다. 이것과 x축과의 교점은 어떻게 해준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이 값이 y 값이 0인 부분을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다 됐나요? 자, 근데 봐. 여기서 또 봐. 이제 그 다음 개념. 자, 이게 결국 뭐예요? 방정식입니다. 어떤 방정식인데? 2차 방정식입니다. 근데 2차 방정식이 근이 두 개 있으면 교점이 두 개 나올 거고. 맞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근이 없으면, 즉 허수인 근이 나오면, 왜? 허수인 근들은 여기 위에 있는 x축 위에는 전부 다 실수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허수인 근은 실수인 근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자, 2차 방정식이 있을 텐데 2차 방정식인데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니까 얘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반면에 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오케이? 얘가 있습니다. 자, 얘 한번 봅시다. 축이 얼마예요? x 이꼴 3입니다. 아래로 볼록합니다. 3을 집어넣습니다. 3을 집어넣고 부호까지 바꿔줍니다. 그러면 부호 바꿔서 9까지 가면 0이 되거든요. 얘는 x축과 접하네 라고 판단해도 되겠지만 뭐를 생각하더라도 결국에는 0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x값이 오직 몇 개 있다? 한 개 있잖아요. 그럼 판별식이 0이 되면 되겠죠. 중근까지 되겠죠. 그래서 판별식이 0이면 x축과 몇 개의 점에서 한 점에서 만납니다. 마지막으로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습니다. 자, 저기서 봅시다. 해볼까요? 자, 2분의 1x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x 플러스 1이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0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값이 있느냐 없느냐? 당연히 그림을 봤었을 때는 없겠죠. 없게요. 없을 거예요. 없을 건데 또 이대로 판별식 돌리지 말고 센스 있게 4를 곱해줘야 되겠죠. 4를 곱해줍니다. 4를 곱해주면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 이꼴 0가 되겠고 판별식 여기서 사용하면 되잖아요. b제곱 마이너스 4이시니까 마이너스 32가 됩니다. 마이너스 32가 얼마가 된다? 0보다 당연히 작죠. 작으니까 안 만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안 만납니다. 따라서 얘는 이렇게 되면 x축과의 교점이 없습니다. 절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쉬운 내용이야. 얘들아 쉬운 내용이야.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고. 가능성을 다 이런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만난다라고 얘기합니다. x축과 만난다. 얘가 x축과 만난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x축과 만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네. 근데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0보다 크고요. 한 점에서 만난다 0이다. 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늘 계속 나옵니다. 수능 때 볼 수도 있어요. 수능 때 볼 수도 있어요. 수능 때. 이게 당연히 풀이 과정에 쓰일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발 우리 알아둡시다. 알아두시면 된다는 얘기고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근데 너무 가성비 좋은 개념이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가봅시다.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자, 10-1번입니다. y는 x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a가 있을 거고 y는 여기 뒤에 x제곱에 마이너스 ax 플러스 a가 있습니다. y는 이 아저씨 또 더하기 2a제곱 마이너스 a 빼기 5가 있습니다. 자, 세 포물선이 모두 x축과 만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가 x축과 만나야 되고요. 얘도 x축과 만나야 되고요. 얘가 x축과 만나야 됩니다. 만나는 범위를 내가 적어줄게. 자, 첫 번째 만난다. 뭐 해야 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얘는 그대로 두는 게 아니고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가 처음이니까 정확하게 0이라 하는 거고 이 녀석의 판별식을 쓰면 되는데 난 진짜 놀라는 게 뭐냐면 분명히 4분의 d를 나 말고도 다른 쌤들한테 배울 거란 말이야. 근데 고등학생인데 그냥 4분의 d도 안 써요. 그냥 판별식만 쓰는 거야. 시간 차이 진짜 많이 납니다. 결국엔 나중에 쓰면 써야 돼. 배웠으면 써먹어야 됩니다. b 다시의 제곱입니다. b 프라임, 그러니까 b를 나누는 거야. 2로 나눠가지고 b 프라임의 제곱, 반절의 제곱 마이너스 ac입니다. 그래서 a가 1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쌤,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제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4를 붙이나 4를 붙이지 않으나 속도는 비슷해요. 축하합니다. 부럽다. 부럽긴 한데 근데 바꿔서 다시 생각해봐. 이렇게 하면 얼마나 더 빨라질까? 자, 첫 번째 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2차 부등식이니까 부등식까지는 내가 풀어줄게.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가 제로가 되는 거고 판별식이 a제곱 마이너스 4a가 될 건데 b제곱 마이너스 4ac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얘는 지금 풀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니까 제가 바로 풀어드릴게요. a가 0보다 작거나 같고 a가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옵니다. 이거는 어디 가자? 12장 가야 됩니다. 12장 가야지 우리가 풀 수가 있으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2에 a 마이너스 1에 x 더하기 2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가 0이다라고 두시고 이제 이게 불편하다라는 게 느껴질 거란 말이야. 이건 뭐 이제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거면 여기서 바로 판별식 때리겠죠. 맞죠? 여기서 바로 판별식 때릴 겁니다. 0 굳이 적을 필요 없고 그래서 4분의 D 사용하시면 a-1의 제곱입니다.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5가 될 거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a 제곱 있고 마이너스 2a 제곱 있으니까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a 제곱입니다. 마이너스 a 제곱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2a인데 얘랑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a 나오고요. 얘가 1이죠.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됩니까? 더하기 6이 됩니다. 오케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마이너스 1을 곱해가지고 식을 좀 정리합니다. 그리고 얘 2차 부등식을 풀면 마3보다 크거나 같고 a가 2보다 작거나 같은 건 거듭 얘기하지만 얘는 12장 가셔야지 풀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럼 봐. 이제 뭘 해주셔야 돼? 수직선 위에다가 표시를 하는 거야.
수직선 위에 A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X축과 만납니다. 1번이 X축과 만납니다.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누가 자 여기 봅시다. A가 0보다 작거나 A가 0보다 작거나 그 다음 두 번째 누구? 4보다 크거나 같으면 4보다 크거나 같으면 2번이 X축과 만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제일 마지막에 마이너스 3에서부터 2까지입니다. 마이너스 3에서부터 어디까지야? 2까지입니다. 여기 경계가 다 들어갑니다. 경계가 딱 들어가면서 여기까지 되면 뭐가 된다? 3번이다라는 포물선이 X축과 만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1번 문제는 뭐냐? 1번 문제 문맥을 잘 보세요. 뭔데요? 포물선이 모두 X축과 만난다는 얘기는 1번도 만나고 2번도 만나고 3번도 만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동시에 다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봐. 자, 가볼게. 자, 여기는 누가 만나요? 여기 누가 만나죠? 1, 2, 1, 2, 1, 2, 1, 2, 1, 2, 1, 2, 1, 2죠. 맞지? 오케이? 1, 2, 1, 2, 1, 2, 1, 2, 1, 2죠. 여기 딱 가면 어떻게 되죠? 1, 2, 3 다 만나죠.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2까지 0까지가 1, 2, 3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3, 1이죠. 3, 1, 3, 1, 3, 1, 3, 1, 3, 1, 3, 1, 3, 1, 3, 1, 3, 1, 3, 1 하다가 여기서는 만나지 않네. 만나는 애들이 없습니다. 이쪽 부분에서는 2만 계속 간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어디에서? 그렇죠. 동시에 다 만족하는 부분은 여기서부터 이만큼이죠. 따라서 마3보다 크거나 같고 누구보다 0보다 작거나 같으면 X축과 만나는 것들이 3개나 된다는 얘기고 자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고 얘가 3번이에요. 그런데 거기 봅시다. 뭐라고 돼 있어요? 적어도 하나는 X축과 만난다. 그 말은 뭔데? 3개 다 만나도 되고 1개 만나도 되고 맞죠? 2개 만나도 되고 1개 무조건 만나면 되는 거니까 어느 부분이야. 쭉 가서 여기 A가 누구보다 2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쪽에 있는 녀석들은 다 만나는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A가 누구보다 4보다 크면 되겠죠. 여기는 중간에 또는을 뜻하는 겁니다. 얘이거나 얘인 경우면 다 된다 라는 거니까 2번 답이 여기 있겠죠. 오케이? 됐어요? 자, 그래서 X축과의 위치 관계는 너무 중요한 내용이고 앞으로도 많이 사용될 거니까. 자, 이제 두 번째 내용 봅시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뭘 뜻하느냐? 이제 축에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 자, 축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누구랑 관련되어 있느냐? 축은 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출제자들은 축이 있으면 합이랑 같이 엮어서 낼 생각을 좀 생각보다 많이 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난이도 높은 문제이면 높은 문제일수록 축과 합을 따로따로 떼어놓고 생각하진 않아요. 오케이? 됐죠? 자, 들어봅시다.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 여기까지 하면 돼. 여기까지 다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축입니다. 봅시다. 얘들아, 중점 누구니? 2와 6의 정중은 누구? 4. 맞지? 4 바로 나와요? 4 바로 나옵니까? 바로 나와요?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4의 정중은 누구인데? 마이너스 5 바로 나와? 바로 나와? A와 B의 정중앙 바로 나와요? 이게 되는 학생도 있고 안 되는 학생도 있어. 되는 학생도 있고 안 되는 학생도 있어. 숫자로 나오면 에이씨 그냥 안 되지 라는 건데 문자로 나왔었을 때 뭐지? 라는 생각이야. 자, 봐.
그래서 정중앙, 중점은 외워둡니다. 중점은 외워둡니다. 왜 그런지 지금 설명해 줄게. 2분의 A 플러스 B입니다. A와 B의 정중앙을 뜻하는 거예요. A와 B의 정중앙입니다. A, B의 중점 평균입니다. 그냥 평균으로 기억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간혹 가다가 이상한 짓 해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간혹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어. B 이거 아니야 중점. 이렇게 간혹 가다가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있어. 이거 왜 그러냐? 이것도 충분히 내가 납득할 만도 한데 왜 그러냐? 여기서부터 이만큼 거리가 얼마예요? B 빼기 A지. 거리를 2로 나누는 거야. 그건 중점을 푸는 과정에 나오는 거일 뿐이지. 맞죠? 중점이 되는 건 아닙니다. B에서 A를 빼서 여기가 이게 뭐다? 여기서 이만큼 거리를 뜻하는 거야. 근데 그 절반의 거리를 가끔씩 시험 치다가 긴장되니까 헷갈려 할 수도 있는데 여기 거리와 거리야. 그래서 얼마에다가 A라는 좌표에다가 거리인 2분의 B 빼기 A를 더해주면 2분의 A 플러스 B가 되는 검으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2분의 A 플러스 B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더 가면 내분이라는 걸 할 거예요. 1대1로 지금은 자르는 거잖아요. 2대3으로 자르는 거, 4대5로 자르는 거 그것도 배울 거야. 오케이? 근데 그거 하기 전에 너무 많이 쓰는 거고 앞으로도 계속 쓸 거니까 자 중점에 대한 내용은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오케이? 2분의 1 평균입니다.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봅시다. 근데 이 평균이 도대체 왜? 뭔데? 자 보세요. 대칭인 수가 보입니까? 대칭이 되는 수 보입니까? 보이죠? 그거 보이는데 3 맞지? 3 대칭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숫자. 오케이? 3 보이지? 3 보이죠? 자 3이 보이는데 3이 일단 정중앙에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떨어진 거리랑 당연한 거잖아. 여기서부터 이만큼 떨어진 거리가 서로 같다라는 얘기는 합이랑 왜 이 축이 의미하는 바가 뭔데? 접으면 포개진다는 얘기거든요. 접으면 포개진다는 얘기인데 그게 단순치가 않아요. 활용되는 바는 얼마든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2 더하기 4는 나누기 2하면 얼마 나온다? 3이 나오죠. 오케이? 됐어. 합이랑 관련되어 있네. 1 더하기 5는 2로 나누면 얼마 나와요? 3이 나오죠. 오케이? 됐어? 1 더하기 5가 3이네. 2 더하기 4도 3이네. 됐어? 자, 그냥 계산하고 말지. 그게 아니야. 자, 다시 한번 볼게. 센터가 알잖아요. 정중앙이 3이다라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중앙이랑 여기 들어있는 이 숫자의 개수만 곱해주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얘는 합을 하잖아요. 3 곱하기 5입니다. 좀 센스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풀 거야. 중앙 곱하기 5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 다시 한번 해줄게. 좀 이따 해줄 거니까. 자, 별로 이거에 대한 효용을 느낄 수는 없을 거지만 자 얼마만큼 차이 난다? 자 5를 기준으로 여기서 떨어진 거리 3, 떨어진 거리 3 5를 기준으로 떨어진 거리 6, 떨어진 거리 6입니다. 오케이? 됐죠? 떨어진 거리가 동일하고 그 정중앙에 5가 있다라는 걸 관찰했다면 이거 다 더하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해준다고? 5 곱하기 5를 해줄 거야. 5 곱하기 5를 해주면 됩니다. 근데 왜 되는데 저게 왜 되는데? 자, 저게 왜 되는데 라는 거잖아. 자, 3은 3으로 있어요. 3은 3으로 있어요. 근데 2 더하기 4는 누구랑 똑같다? 3을 2번 곱하면 똑같아요. 1 더하기 5는 누구랑 똑같아요? 3을 2번 곱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3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1 더하기 5는 3을 토탈 몇 번 더하는 거랑 동일해요? 5번 더하는 거랑 동일해요. 오케이? 다 됐나요?
그래서 센터를 내가 먼저 발견하잖아. 그럼 센터를 얘를 센터라고 불러. 센터를 발견하면 바로 항의 개수만 곱해주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앞으로 계속 해야 할 내용들이고, 자, 센터를 발견하잖아요. 항의 개수만 곱해주면 돼요. 오케이? 잘했어요? 잘했죠? 자, 그럼 봅시다. 이걸 2차 함수와 어떻게 엮어서 생각하는 데잖아. 문제는 그거예요. 포물선 이렇게 있습니다. 포물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제 이게 어떻게 포물선과 관련되어서 문제가 나오겠느냐 그거야. 근데 포물선은 접으면 포개지니까 누구랑 만나? 교점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합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의 합인데 누구의 합이냐? x 좌표의 합을 물어봅니다. 알파 베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절대 몰라요. 모르지. 탭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알파와 베타를 개별적으로 알 수 없으나 합은 무조건 유일하게 얼마다? 6입니다. 왜 그렇죠? 센터가 누구니까? 3이니까. 오케이? 센터가 3이니까. 알파와 베타를 더해서 나누기 2한 거 가장 근본적인 개념. 알파와 베타를 더해서 나누기 2한 게 3이잖아. 나누기 2한 게 3이면 나누기 전은 얼마였다? 합은 6이었다. 라는 얘기야. 오케이? 됐어요? 됐죠? 자. 별과 세모 얼마죠? 얼마죠? 당연히 6이죠. 6입니다. 이까지 해되시죠? 왜? 이 지점과 이 지점과 이렇게 갔었을 때 상과 떨어진 거리가 동일할 거니까. 오케이? 됐어? 그래서 센터를 알면 축과 왜 합이 관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을 대칭이 되는 지점, 적었을 때 쪼개지는 숫자들은 합과 관련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오케이? 잘했어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 몇 시쯤 되는데? 몇 시쯤 됐지? 시계가 없어. 일부러 8시 23분이야. 자, 어디 가야 돼? 여기 좀 해야 돼. 조금만 더 할게. 조금만 더 하고 마칩시다.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이제 한 단계 더 가서 한 단계 더 갈게.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p라고 봅시다. 뭔지 몰라요. 뭔지 모르는데, 자, 이렇게 쭉 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얘가 y는 뭐식이야 나올 텐데 fx입니다. 오케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얘가 y 꼴 k입니다. 오케이? y k입니다. 그러면 fx 이꼴 k, 이 방정식의 실근의 합은 얼마가 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실근의 합은 얼마가 될까요? 실근의 합이 얼마가 될까요? 그러면 이 지점과 이 지점이, 자, 방식이 두 가지야. 근데 같은 겁니다. 같은 거라고요. 분명히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방법 1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막 계속 떠들어서 축이잖아. 오케이? 축에 관련된 내용 한번 봅시다. 분명히 얘를 알파라고 두고 얘를 베타라고 두면 실근을 내가 알파와 베타로 가정하게 되면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합이랑 축이 관련되어 있네. 그러면 축이 누군지 알면 되는데, 축 아까 전에 외우라 그랬죠. 마이너스 2a분의 b. 합을 2로 나누라. 얼마? 2죠. 오케이? 입니다. 그러면 알파랑 베타를 더해서 나누기 2하면 얼마 나와요? 그렇죠. 그게 2가 나와야 되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4다.
축에 대한 측면으로 이렇게 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방법입니다. 얘입니다. x축과의 교점이잖아. x축은 y가 0인 상황이잖아요. 오케이? y가 0인 상황이잖아. 0을 대입해서 풀었죠. 오케이? 자, 방법 두 번째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둘 다 잘 하셔야 된다고. 다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포물선에 관련된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k잖아. fx가 k잖아. 그러면 k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값을 찾으면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p가 얼마? k가 되도록 하는 식은 두 개의 합이잖아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p 빼기 k는 제로니까 이 방정식의 해가 알파와 베타라고 되는 건데 두 분의 합만 구하라 그랬으니까 얘만 살아있으면 되겠죠. 얼마나? 두 분의 근거 계수의 관계 이용해서도 답이 나온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됐어? 이렇게 푸나 저렇게 푸나 다 동일하다. 오케이? 자, 어디 보시느냐? 2번 보고 마칠게요. 2번입니다. 2번. 쉽다 신경이네. 얘들아 볼게. 오케이. 아. 자, 살짝 난이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어떻게 정리해야 돼? 아, 결국 합과 관련돼 있다. 근데 얘 봐봐. 얘랑 특징이 뭐지? y 좌표가 동일하죠. y 좌표가 0이고 얘도 y 좌표가 0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줄까? 특징이 뭐야? y 좌표가 같으면 축이라는 녀석으로 접으면 포개지겠죠. 오케이? 그럼 뭐가 바로 보인다? 중점이 바로 보이죠. 중점 얼마인데? 1이잖아요. 오케이? 됐나요? 중점이 1입니다. 오케이? 축이 1입니다. 축이 1. 그럼 봐. 얘들아, 아무 때나 끄어도 돼. 여기 알파고 여기 베타야.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가 돼? 당연히 2죠. 오케이? 2가 되겠지.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하면 2니까. 근데 조금 더 가서 쌤,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더한 거나 이렇게 더한 거나 이거를 더한 거에서 여기 별이고 세모면 이렇게 더한 거나 이렇게 더한 거나 이렇게 더한 거나 그렇지. 다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접었을 때 포개지는 거. 전부 다 동일해요. 얼마인데? 1번 답 나왔죠? 1번 답 나왔습니다. fx가 1이 돼도 1이 뭐 어딘가에 있겠지. 어디 있는지 모르죠. 수식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1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두 지점의 좌표를 뭐 여기서는 알파 베타로 뒀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 나온다? 무조건 얼마 나온다? 1이라고 하면 안 돼요. 1의 2배입니다. 1의 2배. 알파 플러스 베타는 2가 되더라. 오케이? 다 됐나요? 2가 됐죠?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자 fx 이꼴 1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인 거야. 그러면 이게 2차 함수가 살짝 난이도가 높아지는 이유가 이거가 결국 방정식이거든요. 그래서 2차 함수랑 방정식이랑 같이 엮인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두 번째는 뭐라고 돼 있는데 이건 플러스입니다. 다시 뭐야? 아니고 0이구나. 자, 잠깐만. 그냥 하자. 그냥 됐어. 자, 저기 보세요. fx 이꼴 제로의 두근이 누구예요? 두근이 누구예요? y가 0이 되는 x값이잖아. 누구 있는데? 마이너스 1이랑 3으로 구체적으로 나오죠. 됐죠? 첫 번째 1단계. 근데 자, 여러분 이거잖아. 많이 했다. 지난번에 해란이라고 해가지고 막 했죠. 기억나죠? 뭐가? f-1만 0인 거야. 그럼 얘가 얼마가 되면 되겠어? 이 덩어리가, 그렇지, 이 발상을 해내야 됩니다. 이 덩어리가 마이너스 1이 되거나 아니면 3이 되는 x값을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값이 얼마가 된다? 이 x값이 마3이랑
그 다음 얼마? 1이 되겠지. 이거 두 개 대주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유제 10-1 그 다음에 10-2 하시면 됩니다. 연습 문제가 있을 텐데 10-1 하나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 연습 문제 9장 있어요. 9-10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난번에 어디까지 냈지? 9-10부터 어디까지 냈는데 기억이 안 나. 어디까지 냈어? 9번까지 냈어. 10부터 시작해서 9-14까지 여러분들 하시면 되고, 센 봅시다. 센 잠깐 볼게. 얘들아 해봐야 돼. 해봐야지. 쭉 해보시면 별거 아니에요. 그러면 71에서 73, 71에서 73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보시면. 그리고 여기 연습 문제 1, 2는 하시면 돼요. 연습 문제 1, 2는 오늘 하시고 가십니다. 됐지? 자,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